그럼 미니 강의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번에 이어서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이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해 주시죠. 네. 피부 경화증 지난 시간 내용을 이제 잠깐 네. 요약해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피부 경화증은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인데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네. 또는 가족, 지인 중에서 피부 경화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초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이 또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피부 경화증은 국소 피부 경화증과 전신 경화증으로 나뉜다. 네. 국소 피부증이라는 것은 국소적으로 피부에 경화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일부만 피부가 딱딱하게 네. 경화되는 거고, 전신 경화증이라는 것은 피부뿐만이 아니고 몸 안에 내부 장기까지 침범되면서 내부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간다. 네. 그래서 전신 경화증이 좀 더 안 좋은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 레이노 현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레이노 현상이란 차가운 곳에 가면 손가락이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변하는, 색깔이 변하는 현상, 혈관 수축, 말초혈관 수축 증상인데, 피부 경화증에서 초기 증상으로 잘 나타난다. 특히 전신 경화증. 그래서 추운 데 갈 때 손가락 색깔이 변하신 분들은 이 피부 경화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 피부 경화증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도록 네.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질병이 어느 질병이든 간에 네. 초기에 진행되지 맞아요.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한데, 피부 경화증은 왜 초기에 막아야 되느냐? 이 경화증이에요. 점점 딱딱하게 변해가면서 돌처럼 굳어져요. 네. 그러니까 피부만 그러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전신 경화증, 피부 경화증 중에서 가볍지 않은 타입, 전신 네. 경화증 내부 장기로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식도에 침범되거나 위장이 침범되면 위가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식도가 통로가 좁아져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게 되거나, 음식물을 씹어서 넘기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급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폐 조직이 굳어진다.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네. 이렇게 내부 장기가 굳어지면서 장기의 움직임 활동 자체가 제한을 받게 되면 생명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요. 점점 굳어져 가는 병이에요. 네. 몸이 굳어져 간다. 장기, 오장육부가 굳어져 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에 딱딱하게 경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굳어진 상태로 네. 돌처럼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좀 있긴 있죠. 이 환자분들이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보다는 그래도 숫자가 좀 적은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임상에서 환자분들 찾아오신 거 보면은요. 네. 처음에는 거의 안 계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좀 늘어났어요. 이 질환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이 원장님께서 피부 경화증의 치료를 받고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의 피부 경화증 상태였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환자분은요. 네. 피부 경화증이 발병한 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되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 것을 막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장기랑 여러 전신 범위로 피부 경화증이 침범된, 진행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전신 경화증 환자분이 말기 상태까지 간 건데, 네. 그럼 이 손발도 굳어져 있던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발가락이 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네네네. 거기서 더 진행되면요, 이게 위축돼요. 그러니까 조막손처럼 구부러지는 구부러지고 거죠. 짧아져요. 조직이 작아져 버려요. 네. 조직이 위축되면서 수축되니까 작아져요. 손의 원래 크기보다. 물론 돌처럼 딱딱하고 그리고 손발이 이렇게 있으니까 걷거나 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손가락, 발가락의 관절 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피부 조직에 괴사가 생겨서 손발에 이렇게 구멍이 파여서 이렇게 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급하게 찾아오셨던 이유는 이처럼 손가락, 발가락에 강직 변형 그리고 괴사,
이런 급한 문제로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급한 두 가지, 제일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불편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급한 두 가지가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 발가락 경화 말고 네. 이분이 일단 첫 번째로 호소하신 건요. 네. 손가락, 발가락 굳어졌잖아요. 그렇죠. 관절된 부위가 관절이 굳어진 부위가 너무 아프다. 경화가 돼서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겠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약물이나 이 주사제, 엠브렐이라고 하는 생명적 네. 주사 제제에 맞고 메토트렉세이트 면역 억제제 그리고 혈관 확장제 등 20년 동안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대로 버티면서 지내셨지만은 이게 경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굳어지면서 피부 혈관이 다 완전 막히니까 그다음부터는 굉장한 통증이 발생했고 약이 듣지 않으니까 급한 상황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 이 전신경화증 환자분의 두 번째로 좀 불편한 증상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첫 번째는 관절 경화가 진행돼서 통증이라고 너무 하셨죠? 통증이 아파서 네. 너무 아파서 문제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부 장기로 침범된 피부 경화증 증상이 문제인데 그렇군요. 이분의 문제는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위장관 그리고 식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식도에서 내려가면서 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중간에 식도에서 걸려요. 우리가 체했을 때 딱 떡 먹으면 떡이 안 내려가고 맞아요. 막힌 네. 것처럼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도가 걸려서 네.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이분은 전신경화증이 진단돼서 음식물을 삼키고 위장 기능, 식도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 가서 내시경 통해서 식도의 이 직경을 체크해봤더니 네. 1cm 이하로 좁아졌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식도가 1cm 이하로 좁아졌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의 식도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체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네. 이제 희원이 씨처럼 날씬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약간 체격이 있는 사람, 네.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보통은 1.5에서 2cm 정도 사이로 식도의 직경이 되는데, 그렇군요. 이게 약 25cm 정도 됩니다. 약간 사람마다 또 차이는 있는데 네. 키에 따라서 약 25cm 정도 위아래 길이가 되고요. 6번 목뼈에서 11 흉추까지 연결되는 요 정도 연결되는 통로죠. 25cm 통로인데 이게 폭이 1.5에서 2cm인데 피부 경화증이 전신경화증으로서 내부로 진행하니까 네. 식도 통로가 2cm 정도 될 게 1cm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네요. 진짜 이 네. 환자분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1.5에서 2cm, 약 2cm 정도로 본다면은 네. 안으로 봤을 때 1cm 이하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그러네요. 좁아진 건데 이게 아까 25cm 정도 관이잖아요. 네. 음식물이 20cm 넘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통로가 덕트, 식도 관인데 네. 이 통로를 통해서 쭉 음식물이 내려가서 위장으로 들어간 건데 이 관이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아니, 식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식도가 1cm 이하로 좁아지면서부터는 이제 음식 딱딱한 걸 먹기가 힘들어졌고 죽 종류나 유동식 또는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은 거 이런 부드러운 음식 씹어서 말캉말캉 잘 삼켜질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거죠. 진짜 힘드셨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매번 먹을 때마다 음식물이 식도에서 걸려서 한참 동안 서서히 내려가는 느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이 넘어가기 힘든 식도 협착 증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절 통증 이 두 가지가 가장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해주신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분의 경우는 피부 경화증도 지금 만성인 상태고, 그리고 또 식도도 좁아졌다고 하고, 또 손발에 아픈 통증도 너무 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식도가 이렇게 좁아졌잖아요. 이렇게 좁아졌으니까 이 통로가 좁아졌죠. 넓혀줘야죠.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네. 뚫어야 돼요. 우리가 하수가 막히면 뚫어야지 내려가는 맞아요. 것처럼 식도가 지금 막혔는데 네. 이 좁아진 직경을 넓게 뚫어서 확보를 해야지만 음식물 넘어갈 통로가 확보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식도에 막힌 그 직경을 네. 뚫어서
뚫어서 일단 음식물이 내려갈 공간을 확보하는 넓게 만드는 치료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식도를 어떻게 넓히느냐가 관건인데, 네. 그런데 이 전신경화증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 막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제 한의학 치료에서 가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반 현대학적 약물 치료, 주사 치료는 염증 억제, 면역 억제에는 효과가 좋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일단 막혀버리면요. 그다음부터 그걸 뚫는 방법은 현대학에서 특별히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괴사되면 괴사 부분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식도는요, 수술도 어려워요. 안에 있어서. 맞아요. 그러면 안에 좁아진 식도를 어떻게 뚫어주느냐? 이 부분이 한의학적인 장점이에요, 치료에. 네. 한의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적취를 깨뜨리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이나 종양이나 어떤 덩어리가 생겼을 때 수술이 없던 시절에요. 네. 옛날에 암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시절에 한약이나 어떤 침 치료를 이용해서 덩어리를 깨고 통로를 뚫어주는 치료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비밀의 답이. 예,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고 이런 기존의 한의학적인 적취를 깨트리는 방법, 막힌 부분을 뚫어내는 방법, 네. 이것은 현대학적 약물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도는 수술로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뚫어주는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적취, 막힌 부분, 경색된 부분을 뚫어주는 쪽으로 강하게 네. 적취를 깨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유발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적취를 깨는 한약을 복용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혈액순환을 손발로 시키면서 손가락, 발가락 막힌 혈관도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관이 막힌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몸에 여러 가지 이 식도관, 혈관, 위장관, 우리 몸은 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이런 통로로 되어 있고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도 사실 일종의 관이죠. 네, 입도 그렇죠. 관이고요. 다 귀도 귀도 관이에요. 이관. 그러니까 이렇게 소변 나오는 것도 다 관이고 항문도 네. 관입니다. 모든 이런 관을 소통시키고 뚫어주는 적취를 치료하고 담적을 깨는 그런 한약을 치료를 통해서 복용시키면서 자가면역질환 식이요법을 하니까요. 네. 이렇게 적취를 깨뜨리고 통로를 뚫는 방법으로 시행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네. 이분이 음식이 매번 먹을 때마다 걸리던 게 덜 걸리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변화를. 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완전히 뚫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 식도가 넘어가는 그 걸린 느낌과 내려가는 총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도가 일단 직경이 좁아지던 것을 약간은 넓힌 거죠. 아니 정말 20년 동안 그렇게 힘드셨는데 한 달 만에 그래도 좀 음식물 넘어가는 게 좀 나아지니 얼마나 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덜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식도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 공포감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한 달 정도 그 적취를 깨는 쪽으로 네. 한약과 식이요법 이렇게 병행하면서 한 달 만에 일단 그 느낌이 감소가 되면서 진행이 멈추니까 일단 네. 음식이 삼키는 게 편해졌죠. 식도에서 걸리는 게 들어가니까 음식 내려가서 위장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졌죠. 그렇죠. 위장까지 빨리 들어가니까 위장도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또 한 달 뒤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2달이 경과되는 시점부터는 네. 이제 위장관까지 약간 뚫렸어요. 위장관의 정말요? 조직이 경화된 게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소화가 안 되고 위장관 활동이 저하돼가지고 위산 분비도 안 되고 위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위장관 연동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됐었는데 네. 2달 지난 시점부터는 소화 기능까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식도 그리고 그 밑에 연결되는 위까지 네. 어느 정도 뚫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손가락, 발가락 쪽은 통증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네. 아프다고 했잖아요. 식도랑 위가 뚫릴 정도 되면은요,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네. 식도하고 위가 편해지니까
일단은 치료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급한 상황은 일단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식도와 위장 증상이 감소가 되었고요. 이분은요 지금도 치료를 진행 중인데 일단 급한 상황은 해결된 상황이고 추후에 식도 실제 그 내시경이나 측정을 통해서 병원에서 측정하시게 되면 얼마나 통로 확보된지 이제 제가 수치도 방송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다행인 게 네. 음식물 넘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정말 몇 달 사이에 이 식도에서 위까지 좋아지셔서 그나마 통증도 좀 감소됐다고 네. 하니까 저도 진짜 굉장히 기쁘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한의학적 치료가 아니고 네. 거의 암 환자분들 암 종양에 작용하는 수준으로 강한 한약 치료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식이요법도 철저히 했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일단 식도 좋아졌고 2달 만에 위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통증이 가라앉은 것이죠. 20년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네. 좀 더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부경화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한의학적 치료가 이 정도로 강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